뉴스파이터가 매일매일 고유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고 나면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고유정과 살해당한 전 남편의 이혼 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해당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그러니까 네. 출산 직후에 네. 고유정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친척들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 아이를 보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이 아이를 쓰다듬었는데 이제 그 행동을 보고 고유정이 전 남편의 얼굴에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유족 측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눈에 휴대폰을 맞아서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실명이 될 뻔했다. 다행히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그나마 이제 최악의 상황은 면했는데 어쨌든 이 아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좀 많이 보였다. 그리고 거친 폭언과 폭행을 거듭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뭐 37이라 해가지고 우리 잘 이제 충분한 기간은 지난 다음에 가는 건 뭐 맞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유인경 평론가 친척들이 아이 쓰다듬었다고 남편한테 이거 일반인 치매 이거 엄청난 폭행이에요, 폭행. 근데 고유정 씨의 경우에는 남편이랑 시댁에 대한 분노 혹은 무시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을 살 때 고유정 씨 측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도와줬는데 남편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걸 굉장히 분노해서 물론 나중에 받아가긴 했지만 전반적인 시댁에 대한 그냥 분노가 뭐 있다 하더라도 또 산후에는 가끔 어머니들이 우울증이 오기도 하거든요.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이를 더구나 뭐 남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 친척이 만졌다고 해서 안경을 낀 남편한테 던졌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때부터 아마 저 비극의 서막이 시작되지 않았나. 10년을 사귀었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성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진짜 10개일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이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상황을 보고 우리 시쳇말로 김복준 의원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벙찐다 그러잖아요. 정말 친척들이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아이 쓰다듬었다고 휴대폰? 이거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출산 직후기 때문에 그때 왔던 아마 시댁 식구들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출산 직후니까 이제 뭐 굉장히 고통 속에서 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니까 그런 행위가 적정히 아마 이해되고 넘어갔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지금 와서 돌이키니까 그때 고유정의 난폭성이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때 아이를 출산할 무렵에는 고유정과 남편 사이가 뭐 굉장히 악화돼 있던 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쪽에 대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유감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남편을 무시하는 성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댁 쪽에 이 가족들이 와서 아이 이쁘니까 볼 이렇게 만지니까 그거를 그 만지는 분을 향해서 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는 남편을 향해서 아마 휴대폰을 던져서 대신 경계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정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출산, 그때 낳았던 아이가 지금은 훌쩍 자라서 6살이 된 그 아이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의 지금 유족들, 당시에는 이제 가족이었겠죠. 그 가족들은 이런 고유정의 폭력성, 공격성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일조차 뭐 요구하지 않았어요. 명절, 제사, 음식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와서 일해라고 한 적도 없고 너 바쁘니까 다 이해한다, 안 와도 된다. 대신 늦게라도 끝내가서 밥만 먹고 가라라고 해가지고 거의 다 밥만 먹고 갔죠. 음식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그만큼 다 이해했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는 배려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애를 낳으니까 형이 물론 생활비를 줬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측에서도 애를 낳고서 경제적 지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출산 때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일은 아이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집안일은
신경 안 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집에서 그 음식이 썩어 나가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혼 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이혼 소장 자체에는 과장된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안일, 가사 업무나 육아 업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이에는 집착했다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는데 고유장 자체가 본인에게 힘든 일, 본인에게 부담스러운 일은 기피하고 본인에게 좋고 본인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다라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남편 입장에서는 뭐 가사 업무든 육아 업무든 공동으로 하긴 하지만 네. 음식이 썩어 나갈 정도로 집안일에 그 관심이 없는 아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혼 소장에 집안일에도 도통 관심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유정의 기행이랄까요? 그 기행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자 동생의 주장에 따르면 고유정이 이혼한 뒤에 집을 떠날 때는 TV, 냉장고 등 돈 되는 물건은 다 가지고 나가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아이고. 하는데 집안에 남겨진 건 쓰레기, 코푼 휴지, 아이스크림 막대기 등뿐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과 같은 집안 가재도구는 법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입니다. 누가 사왔는지와 무관하게 부부의 공유로 취급이 되는데 네. 통상 이혼 소송에서 집안 가재도구는 큰 쟁점이 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이 가재도구들을 중고로 내놔도 시세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보통은 일방에게 그 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집에 그대로 살게 하고 네. 타방에게는 현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데 그 집에 그대로 살게 되는 쪽이 집안의 가재도구를 그대로 보유하고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두 사람 다 떠나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각자 필요한 물품들만 가지고 나오고 특히 한쪽이 집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다른 쪽이 상대방과 협상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 요거니까 가지고 가겠다 하고 양해를 받은 다음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 사건처럼 돈 되는 물건만 쏙 빼서 가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물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은 안타깝게 숨지고 아직 그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 고유정의 전 남편의 동생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되는 거 다 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쓰레기, 코푼 휴지, 정말 이런 얘기까지 전해야 되는 그 동생의 이 심경이 어떻겠어요? 아이스크림 막대기, 뭐 이것도 다 쓰레기죠. 이런 것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피해자인 전 남편이 강모 씨 아이 보러 간다는 마음에 그 블랙박스에서 막 노래까지 불렀죠. 그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 뇌리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죠. 불렀던 노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지었던 것 같은데 고유정 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너무 양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집착을 했으면서 네. 정작 아이는 제주도 친정에 맡겼습니다. 본인이 직접 키우질 않고 이제 재혼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반드시 양육비를 내달라 그래서 뭐 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전 남편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네.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이벤트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이벤트에서 직원에 따르면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네.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꼭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아버지를 잃은 아이 또 아들과 형을 잃은 유가족들도 아픔이 크겠지만 네. 그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그 학교에 따르면 굉장히 촉망받는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기도 했고 아. 이 촉망받은 학자를 잃어서 국가적으로도 좀 손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그런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지금 유족들의 마음이 정말로 희망이 들고 한이 맺히겠어요. 그리고 아직 시신을 못 찾았잖아요. 네.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돌아오기를 바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고유정이 제주도에서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담긴 CCTV가 포착되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전 남편을 살해하고 27일 펜션을 빠져나간 후에
이 쓰레기 봉투 4개를 인근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CCTV가 공개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 이후의 행적이 사실 좀 묘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 고유정의 동선이 다 드러난 건 아닌데 네. 이 쓰레기를 버리고 28일에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제주항 근처 모텔에서 머무는 것이 확인이 됐고 아. 모텔에 머물 당시에 전 남편의 시신은 그러니까 차량 트렁크에 그냥 놔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복준 의원님, 네. 이제 뭐 저 영상도 나옵니다만 이제 유족들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경찰이 이 초동 수사 때 좀 분주하게 움직였다면 지금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고유정 사건이 나면서 이런 질문 등등이 이제 들어오면 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네. 그 이유인즉슨 저는 수사 시스템을 너무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족이 27일 날 실종 신고를 했을 때는 네. 살인 사건으로 사실 추정한 사람은 없어요. 아, 원칙적으로 일선 경찰서에 실종 가출 신고가 되면 실종팀이 출동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네. 집을 나간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 경우는 제주시 이도동 쪽에서 이 피해자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실종 사건 전담 그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이도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행적을 찾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 그 수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어떤 강력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종팀에서 강력팀으로 이 사건 자체를 이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력 수사관들이 수사에 착수해서 이제 사건으로 보고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인데요. 사실 27일 날 실종 신고를 받고 했을 때는 실종팀이 붙어서 수사를 했던 거고요. 29일 날 이제 그 유가족이 CCTV를 확보해서 남편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오는 것만 보이고 나가는 게 안 보이니까 강력 사건으로 추정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펜션에 들어가서 펜션을 봤지만 이미 그때는 고유정이 현장을 다 치워놓은 상태니까 육안으로 뭔가 발견할 수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과수를 통해서 누미노를 씨앗 기법으로 혈흔 반응을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련의 그런 과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것까지 펜션 쪽에서 이 그 살해가 됐을 것까지 경찰이 추정을 했었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 사건은 잘 해결이 됐겠죠. 결과론적으로는 아쉽기는 하지만 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또 어디를 또 일방적으로 뭐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사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 동부경찰서도 사실은 곤혹스러울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여론이 그렇게 곱지는 않으니까요. 정말 이럴 때 뭐 경찰분들이 힘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족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좀 헤아리다 보니까 경찰분들이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그런 비판이 질타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정이요, 제주도에 있을 당시에 뭔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먼저요, 현 남편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고유정의 현 남편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 되고 막 문자만 주고받다가 예. 30일 날 밤에 전화를 또 안 받더라고요. 갑자기 문자로 이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제 그런 문자를 받고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내려오라고 한 거였고요. 빨리 청주로 오라.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어라는 뒷부분은 없었어요? 전혀 안 했죠. 전혀 자기가 이제 뭐 손도 좀 다친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저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박을 썰다가 손에 잡힌 칼로 서로 물리적 충돌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다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전 남편은 바로 미수에 그치자 밖으로 이제 그 펜션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김기혁 아나운서, 고유정의 손 상처가 상당히 깊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27일에 이 고유정이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는 그 여객선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네. 취소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7일과 28일에 이 손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네. 고유정의 오른손에 흉기가
깊게 패인, 흉기 때문에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고 네. 꿰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네.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현장을 빨리 떠날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고유정 그렇지 않았네요. 고유정이 이런 행동을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손에 워낙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시신, 손괴, 운반, 유기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둘째는 내 치료 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변명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행동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라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셋째는 오히려 치료를 안 받고 곧바로 떠나는 게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치료를 안 받고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도 곧바로 배를 타고 올라가 버리면 급히 도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김복준 의원님 예, 이렇게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치료받을 거 다 받고 제주도를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유정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좀 했을까요? 고유정이는 자신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고유정이가 제주도에 하기 전부터 이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에 관련된 거를 찾아본 게 수백 건이에요. 엄청나게 사전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 그 다음에 나중에 시신을 훼손하고 난 이후에 유기할 수 있는 물건 등등을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 80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런 치밀한 어떤 이 사전 준비를 했다는 거는, 상당 기간에 걸쳐서 했다는 거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거는 명백하고요.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자기가, 제가 볼 때는 고유정이 손 다친 거는 공격흔입니다. 그래요?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손이 다친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병원에 안 가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범인들 같은 왜요? 경우는 오히려 내가 그 범행하다가 병원 가서 등재가 돼버리면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고유정이는 적극적으로 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네요. 아까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받을까봐 한 것도 있지만, 저는 또 조금은 다른 쪽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걸까요? 고유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예요. 타인에 대한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요.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이 사람 보거든요. 현저히 떨어지고 자기가 다치고 아픈 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굴절된 자기애가 발현된 게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자고 나면 고유정의 기행이 계속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유족들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오늘이라도 뉴스파이터 끝나고 나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